물이 아니고 허옇게 기름기 같은 게 있었어요. 의사지만 약은 안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 안 먹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식단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이잖아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왼발로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신발을 신는 순간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결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신발을 왜 신죠? 발을 보호하려고. 그렇죠. 자, 발을 보호하려고 신발을 신었다는 말은 이 세상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뜻이죠. 신발은 마치 갑옷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옷은 전쟁터에서 입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발을 신는 순간 나는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경쟁, 심지어는 교육에서도 경쟁력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쓰는데 이 경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놀이터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언제부턴가는 우리가 다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업의 마케팅이기도 하고요. 정치판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알려져 있는 어떤 프레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영화 보셨습니까? 네. 아, 보신 분도 있군요. 보신 분도 아주 죄송하지만 자, 문제가 나갑니다. 자, 6.25 때 흥남부두에서 오빠를 놓쳐가지고 이산 가족이 됐어요. 그럼 미국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국제시장에서 껍척같이 살고 모두 이제 이산 가족 상봉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오빠가 흥남부두에서 이 동생에게 한 말이 이 동생이 한국말 다 잊었는데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생이 했던 말이 뭘까요? 오빠가 이 동생한테 했던 말이에요. 신아야, 니그 알지?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헤어지기 바로 전에 오빠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너는 나온 게 아니다. 우리 황정민이 연기했던 저 부모님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면 플레이그라운드가 되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세상이 놀러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겪었는데요. 잘못하면 죽고, 폭탄 떨어지면 죽고. 분명히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는 대한민국이 운동장이 아니고 놀러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우리 세대한테도 유효할까요? 어떻습니까? 최소한 제 친구 중에서는 굶어 죽거나 폭탄 맞아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는 들었습니다. 저는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우리 형은 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나? 우리 많이 들었죠. 지금은 다 밥 먹고 삽니다. 어떻게 해도 나라가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선진국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 밑바닥에 아주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한테 이 얘기를 한다? 정신 나간 얘기죠. 빛은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유명한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갱이다, 입자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입자가 더 맞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파동이 더 맞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100년 전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다 통합이 됐죠. 빛은 알갱이, 입자이기도 하고, 빛은 파동이기도 하다, 물결처럼. 이 말이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는 방식이 알갱이면 알갱이, 파동이면 파동을 해야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게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이거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양자역학이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다 증명이 됐죠. 이 두 가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아무도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자유롭게 움직여요. 마치 여러분 자유처럼 우리가 관찰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아주 파동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딱 뜨고 내가 숙제를 하고 노나 안 하고 노나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애가 얼어버립니다. 입자가 되는 거죠. 우리 애들도 빛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관찰하지 않고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살겠지, 우리 딸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비록 내 눈에는 지금 딱 들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고 우리가 실눈 뜨고 보지 않으면 애들 다 잘 사는가. 근데 우리가 실눈을 뜨는 순간 애들은 입자처럼 굳기 시작하고 뭔가 계속 갈등이 지어지고 한계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신발을 신고 보면 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 처음 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바닥에 개가 막 똥 싸고 지나가는 것도 있고 누군가는 침도 뱉고 균도 있고 이럴 텐데 어떻게 그렇게 걸어요? 우리 조상들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죠. 우리가 제대로 된 신발 신은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맨발이 더 정상에 가깝습니다. 맨발의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